D8, 8이라는 숫자는 BMW가 쉽게 허락하지 않는 네이밍입니다. BMW는 굉장히 8이라는 숫자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D8, 그란 쿠페. 이 8이라는 숫자 속에 어떠한 의미를 숨겼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정말 특별하고도 굉장한 모델입니다. 새롭게 BMW 브랜드의 기함으로 등장한 840i 그란 쿠페 모델입니다. 이름에 그란 쿠페가 붙었듯이 기존의 통상적인 투도어 쿠페 스타일에서 뒤쪽의 실용 공간을 조금 더 확장시킨 새로운 4도어 쿠페 라인업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BMW 중에서 가장 넓고 낮고 길고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헤드램프의 비율을 조금 더 줄이고 키드니 그릴이 옆쪽으로 굉장히 길게 확장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이 기다란 후드에서는 이 BMW의 어떤 정통적인 그 짧은 오버행의 비율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에는 앞쪽의 오버행이 짧은 것보다는 조금 더 길고 납작하게 내려가서 앞쪽에 있는 기류를 좀 더 부드럽게 찔러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길게 흐르는 이 본네트 위에는 4줄기의 근육이 솟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강력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 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H 시리즈의 가장 매력적인 자태는 바로 이 측면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앞쪽 범퍼에서부터 뒤쪽 범퍼 끝까지 이르기까지 숨막히게 이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그란 쿠페 모델은 일반 쿠페형 모델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20cm 이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길이는 실제로 5m가 훌쩍 넘는 정말 풀사이즈 GT 쿠페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쿠페라면 그래야겠지만은 이 측면에 있는 도어, 윈도우들은 전부 프레임리스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의 최대 장점은 날렵하다라는 느낌 외에도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측면에 필러가 돌출되지 않고 거의 평면에 이르는 라인으로 공기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속 주행 지향적인 성격을 드러내주는 그런 디자인 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유를 하러 갔을 때 주유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것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BMW가 그동안에 선보였었던 차량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역대 최고의 이 엉덩이 볼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제 손바닥 너비만큼이 거의 수평으로 옆으로 뻗쳐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 뒤쪽 바퀴 위쪽을 감싸면서 떨어지는 이 휠 아치 부분. 사실 이쪽 디자인은 이번 신형 A 시리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예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20인치 굉장히 그 스포크들이 시원스럽게 뻗어나가 있는 형태의 이런 Y자 형태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M 로고가 찍혀 있는 대형 캘리퍼와 디스크가 20인치 휠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좀 더 폭이 큽니다. 앞쪽은 245 사이즈, 그리고 뒤쪽은 275mm 사이즈의 미슐린 파일럿 스포트 3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뒤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돌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스포일러 역할을 해주는 이런 디자인을 트렁크 리드에 통합시켜 놓은 형태인데요. 단순히 이쪽에 있는 리드의 모양뿐만 아니라 루프 쪽에서 떨어지는 기류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 약간의 층해져 있는 C필러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테일 램프는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슬림하고 그리고 또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디자인으로 이 차의 넓은 전폭을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가 위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번호판 위쪽 부까지 통째로 한 피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 형태의 테일파이프 팁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 후드의 길이 보이시나요? 정말 늘씬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놓여 있는 점은 거의 앞 타이어의 시작 부분 정도부터 뒤쪽으로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앞쪽으로 무려 이 정도나 되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조건에 따라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액티브 그릴 셔터까지 앞쪽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에 더블 위시본 타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할 때 이 차체의 그 서스펜션이 주는 횡강성의 든든함이 바로 몸에 느껴질 정도로 강성이 높아진 그런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WC1 자체가 주고 있는 타이어 노면의 그 최적의 캠버값 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차의 주행 성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 시리즈의 실내입니다. 일단 차 안에 들어오면 BMW가 요즘 패밀리 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 큐가 몇몇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공조장치, 그리고 이 버튼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도 사실 이 드라이버스카,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BMW에서 꽤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다른 것은 바로 이 각도이죠. 그리고 이 프레임의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BMW들은 바깥쪽으로 조수석과의 경계를 나눠주는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차는 양쪽으로 똑같이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센트페시아가 눕는 각도가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4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포츠 모드에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스포츠 인디비주얼 주행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12.3인치의 완전 풀 LCD 디스플레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육각형 형태를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은 RPM과 속도계가 서로 대칭으로 바늘이 올라가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M 스포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M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운전대가 들어가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 부분도 단순히 이 덮개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차에 열선 장치를 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열선이 팔이 닿는 부분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히팅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여기에만 열선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라인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만 2줄,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에서도 길게 위쪽으로 2줄, 그리고 이 측면 부분으로도 추가적인 2줄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좌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어떤 향연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모든 어떤 그 미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보다도 더 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시트 포지션입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이 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 굉장히 낮게 힙포인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도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이드 볼스터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A 시리즈에서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2열 시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1열보다 2열을 더 많이 배려해서 만든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호사스러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 위에만 놓여져 있는 버튼의 개수가 5가지나 돼요.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측면 블라인드를 올릴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뒤쪽에 선쉐이드를 올릴 수도 있고요. 위쪽에 있는 썬루프를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루프라인이 늘씬하게 떨어지지만 실제로 2열에 앉았을 때 제 기준으로는 머리 위로 거의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헤드룸 부분도 굉장히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B필러, 즉 앞쪽에 1열 도어 트림에서 2열 도어 트림으로 연결되는 이 중앙 부분에도 동일하게 가죽 스티칭을 쭉 연결시키고 살짝 돌출된 형태로 해서 이 차의 진중함, 그리고 어떤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 세그먼트의 가장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파나메라 모델을 많이 좀 염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렬의 암레스트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공조장치 패널들이 이 뒤쪽 시트까지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양쪽에 별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4존 클라이밋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그럼 이 차는 당연히 4인승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벨트 버클들을 보시죠. 이 차는 엄연한 5인승 차량으로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앉으면 약간 좀 여기는 옹색한 느낌이 드는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도어 쿠페 뒷자리에 앉았을 때 느낌이 이 가운데에서 나기는 해요. 하지만 5명이 필요할 때 잠깐이라도 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다리 공간은 가운데 이런 센터 터널이 지나가고 있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꽤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시트를 체결하는 아이소픽스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커버를 고급스럽게 마련해 놨어요. 게다가 이 끝에는 자석을 대서 딸깍하고 달라붙게 되는 이러한 진짜 근사한 디테일들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H 시리즈의 역할은 그 이상의 어떤 기함의 역할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쿠페에서 그러한 쿠페로 한 단계 더 차체가 커지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이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실내 공간 그리고 주행 성능에 이르기까지 A 시리즈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